제가 이제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A라는 학생은 제가 지도한 이제까지 지도한 학생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에요. 몰입을 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고 석박사 5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이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고 산업체에 취직했는데 거기 있는 팀장이 저한테 그래요. 이런 친구 처음 본다. 박사학위 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결 안 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런 친구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지방대 K대를 졸업을 했어요. 이 학생은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학생 중에 가장 열심히 실험을 하는 학생인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석박사를 받는데 7년이 걸렸어요. 오전에 A 학생이 박사 심사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쟤한테 내가 몰입을 가르쳐줘서 날개를 달아줬구나. 아주 제가 만족했어요. 내가 지도를 잘했구나. 오후에 B라는 학생을 심사를 하는데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오후에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제가 몰입을 했어요. 왜 A는 성공을 했는데 B는 왜 실패를 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음이 얻어지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얻어지냐면 저는 내가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그 학생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이 학생이 할 수 없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줬고 이 학생은 생각을 못했고 스트레스만 받았고 이렇게 된 거죠. 효과가 없었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학생이 박사 논문을 다 쓴 상태에서 제출한 상태에서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졌어요.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지면 6개월간 졸업이 딜레이가 돼요. 연기가 돼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실험실에 나올 필요 없다. 저는 이제 이 학생한테 적합한 도전은 고등학교 수능 문제집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 문제집을 하나 사서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거는 풀지 마라. 그건 아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것만 하는데 처음서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라. 1, 20분 걸리면 해결되는 수준으로 해라.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에요.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학생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갔어요. 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소개할게요.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출근한 첫날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일단 해보겠다고 했고 2일 만에 답을 찾아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3, 4일 정도 생각하고 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현재 분량이 10에서 30장 정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일주일 정도 생각해서 5가지 방안을 가져다 드렸고 최선의 방법은 1번이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5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결사가 됐어요. 회사에서 해결이 안 돼서 현상금까지 걸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해서 현상금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온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저희 박사 동기 10명이 1년 동안 시험, 특허, 논문 발표, 프로젝트 진행 등의 결과들을 평가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박사 중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도 있고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서울대 카이스트 학위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2년 7개월 만에 또 보냈어요. 이렇게 연구소에서도 A고과를 받아서 2년 연속 제일 높은 고과를 받았습니다. 파트장과 면담 시 2년 연속은 아주 드문 경우라고 인폼을 해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3년 연속 A고과를 받았답니다. 3년 연속 A고과를 받으면 1000명에 1명 있는 인재니까 그런 인재가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핵심 인재로 분류돼서. 그런데 우리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토마스 울지라는 사람이 생후 2, 3일 후 이제 수염을 제거한 쥐의 뇌세포 변화를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쥐가 그 깜깜한 그 쥐구멍을 이렇게 안 부딪히고 잘 다니는 이유가 이 수염 때문에 그래요. 이 수염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뇌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생후 2, 3일 지난 그 수염을 가운데 있는 열 요거를 다 제거를 했어요. 수염을 다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수염에서 신호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소모를 해요, 있으면. 그죠? 근데 일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가 많을수록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게 죽어요. 딱 사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무의도식하는 애가 많으면 생존에 불리한 거예요. 에너지만 축 내니까 다 사멸시켜요. 그래야 다른 세포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운데 수염을 떼면 어느 수염을 많이 쓸까요? 옆에 수염을 많이 써요. 이 가운데 수염이 없으니까. 그 세포의 크기는 커집니다. 발달이 돼요. 일을 더 많이.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뽑으면 전부 다 없어져요. 이게 이제 뭘 말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사용되지 않은 뇌세포는 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가 발달하는 걸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아, 축구가 생존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 아, 암기가 생존에 중요하구나 하고 또 암기 능력을 발달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 뭐를 요구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행동이 우리 뇌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뇌는 그거가 생존에 중요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발달시켜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You can create your brain from the input you get. 네, 최동문 씨 한번 해석해 보시죠.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두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예. 이게 미국 러커스 대학의 분자행동 신경과학센터 소장이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뇌를 크리에이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적인 재능은 철저히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 두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